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 위기가 아직은 더 남았다라는 이 한마디가 컸는데요. 바로 미국 은행 규모 1위이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방은행을 비롯한 은행주의 급락이 시장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고용 관련 지표 졸트에서 나오는 구인 건수가 1,000만 건을 내려오면서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합세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담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는데 미국의 금리 하락세가 뚜렷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이 차트 하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게 바로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한데, 어제 보시면 호주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왜 갑자기 호주를 얘기하느냐? 호주가 이제 원자재 국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올렸던 그런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시에 같이 올렸었죠. 어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금리 인상 효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바로 우리 한국은행도 3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했던 얘기의 되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한국 금통위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4.2%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에 4.8%에서 컨센서스가 4.3%였는데 4.2%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도 금리는 좀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유럽의 물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15.1%에서 PPI 기준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까지 내려오면서 글로벌리 호주, 유럽, 그리고 한국, 더불어서 미국도 구인 건수가 내려오면서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 수가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5월에는 CME 패드 와치상 43%에서 58%까지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지나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이제 연준에서 집계하는 매일 나오는 뉴스에 반응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센티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비관적 그리고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위로 갈수록 낙관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미국의 24개 주요 신문의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호주의 금리 결정,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은 매크로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과잉이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유가의 감산이라든지 금리 결정, 그리고 구인구직 보고서, 매크로 지표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아직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라는 조금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사이클마다 보시면 이렇게 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IT 버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버블이 붕괴됐을 때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뉴스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매크로 과잉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변수로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조금씩은 낙관적으로 해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이고요. 그리고 중간이 코스피, 마지막에 있는 게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그리면 코스닥은 연초 이후에 25%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수익률 중에 하나인데 1분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계단식 상승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주, 고밸류에이션 주식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시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MSCI 아태지수, 즉 아시아 태평양 지수의 상승이 10%가 예상이 된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이 종료가 되면 앞으로 성장이 어디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시아 태평양, 즉 한국, 대만,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에 주목하자라는 시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이 올해에는 6%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아는 최근에 선진국의 은행 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 역시 아시아 은행에 대한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이 이 달러화 표시의 부채가 상당히 적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보유 외환이 대부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금리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모두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얘기를 드린 김에 오늘은 중국이 하루 쉽니다. 청명절로 하루 쉬지만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데이터 중에 좀 고무적인 부분은 한중 노선의 항공 여객 수가 3월 5째 주에 전주 대비 6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한 20%씩 차근차근 그래도 한중 노선, 즉 중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그 노선의 예약률이 20%씩 늘다가 3월 마지막 주에는 60%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인바운드 수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야 드디어 4월부터는 급증 내지는 완만하게 회복하던 게 이제 완연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아시아 지역의 바이콜이 글로벌 IB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의 어떤 항공 노선이 또 급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도 다시 이제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크로 과잉 시대로 인해서 험난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IB들의 어떤 시선을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우리는 트레이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전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